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무주 3, 익산 6.8, 전주 8.5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원과 순창 등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사 입찰을 할 때 특정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스펙받기라고 하는데요. 이 특허라는 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브로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읍구절초공원 다리공사도 특허와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로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읍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 공사에는 특허 기술이 포함돼 있고 특허 공법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허 공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는 이른바 스펙 받기입니다. 설계 용역 나갈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 선에서 컨택이 되는 거죠. 입찰 경쟁을 별도로 하지 않죠. 영업이죠. 그냥 영업으로 그냥 선정만 되면 공무원이 이거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치지만 선정 기준은 모호합니다. 이번 비리 의혹에서 문제가 된 특허 공법 업체도 한 차례 허위 실적을 낸 게 적발됐지만 결국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빼는 거예요. 브로커가 파고들 구멍이 큰 셈입니다. 자기 기술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브로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스펙 받기에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의혹을 산 정읍시 의회 의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범죄 첩보의 수집 활동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누설되지 않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처럼 경찰관이 현 총장의 비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첩보 수집에 나선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경찰관을 위해 마련된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입니다. 수사첩보는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 자료로서 범죄 첩보와 정책 첩보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본청 수사팀장인 김경감은 이를 보란 듯이 여겼습니다. 전북대 교수들에게 현 총장의 비리와 관련해 통화가 가능한지 묻는 문자 메시지부터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총장 내사설이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형태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죠. 또 범죄 첩보를 수집할 때는 현장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민심의 동향을 주시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첩보를 수집한 경찰이 어떤 의도로 국립대 총장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16년 1급 발암물질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폐석산이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오는 27일부터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복구 계획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복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비소등 1급 발암물질이 불법 매립된 게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준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 착수는 11월 27일 시작으로 해서
5만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처리해야 할 불법 폐기물 134만 톤 가운데 우선 올해 안에 5만 톤을 처리하고 내년에는 10만 톤, 2020년에 15만 톤, 2021년에는 17만 톤을 치운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87만 톤은 2022년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복구 완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그러나 환경부와 익산시의 계획대로라면 복구에만 10년 넘게 걸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에 대한 폐기물 업체들의 부담 계획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업체 사정 가지고 업체가 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업체는 경영만 어렵지만 3년 내로 이 기간을 해서 환경부와 익산시가 밝힌 폐석산 복구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를 사들인 자광이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제출하면서 개발 부지에 있는 도유지에 대해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자광이 복합 개발하려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전라북도가 소유한 6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전라북도에 사용 동의가 없다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자광은 상업용지로 바꾸는 등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전주시에 제안했는데 도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라북도와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적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전 협의를 마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진행하라는 의견을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행정 절차상의 과정이지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토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할 사항이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국공유지가 있다면 재산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광과 전라북도의 도유지 사전 협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제안받은 전주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전주시는 현재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비격진 철뢰가 고창 무장읍성에서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포탄의 원형이 그대로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선시대 무기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조선 태종 때인 1417년 왜구를 막기 위해 축소된 무장읍성입니다. 읍성 내 군기구가 있던 자리에서 비격 진천뇌 11발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지름 21cm, 무게 19kg의 비격 진천뇌는 임진왜란 이전에 발명돼 무려 300년간이나 사용된 조선의 비밀병기였습니다. 내부에는 화약과 철조각, 신관이 들어있는데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격 진천뇌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터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끌기도 하고 어떤 건 바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폭탄이라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무서워했다 하고 비격 진천뇌는 경남 하동과 진주 등에서 모두 6점이 발견됐는데 파편 조각만 남았거나 내부가 훼손돼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비격 진천뇌 11점이 포대 시설의 흔적과 함께 확인된 것은 이곳 고창 무장읍성이 유일합니다. 그동안에는 다 탄피라 그러나요? 그 속이 없는 것만 발굴이 됐었는데 이번에 고창에서 무려 11점이나 그것도 안에 그 포탄 그 내용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인데요.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와장 위에 포탄이 올려져 있던 점으로 미뤄 1894년 동학농민군이 무장읍성으로 진군하자 군기고에 있던 비격 진천뇌를 땅속에 숨긴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귀 유물로 꼽히는 비격 진천뇌가 원형 그대로 발굴돼
조선시대 군사시설과 무기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순창군 복흥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신설됩니다. 무주군이 베트남에 사과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오는 2020년 순창군 복흥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합니다. 순창군은 학습 지도와 놀이 활동이 가능한 아동 전용 공간이 마련돼 보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에도 아동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 전용 공간이 건립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시 삼해면 서도역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2020년 철거 위기에 놓인 서도역을 영상 촬영장으로 꾸며 주변의 혼불 문화관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서도역을 문화 콘텐츠가 있는 곳으로 개발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주군이 반딧불 사과 5톤을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사과 30톤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홍콩에도 10톤의 사과를 보낼 예정입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이 무주 반딧불 사과에 맛에 열광할 수 있도록 품질로 승부하면서 판로 확대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정읍시가 백제 중방문화권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읍의 백제 역사성이 재조명되고 관련 유적의 보존 관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정읍시 구룡동의 한 도로에서 61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25살 박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진입로를 착각해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뒤 500m가량을 역주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김제시 황산면의 한 의자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1동 518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폐목재를 태우던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산업단지가 많은 군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이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6만 톤으로 전북 총 배출량의 25.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주시가 2만 6,700톤으로 11.3%를 차지했고 익산시가 2만 5,200톤으로 10.6%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으로는 비산먼지의 비중이 18.8%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14.2%, 농업 잔재물 숙박가스가 1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를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판사와 직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현재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전주지법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 7년 만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추승균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주 KCC는 추승균 감독이 부진한 경기력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오그만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던 전주 KCC는 현재 6승 8패로 리그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